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눈이 노랗게 변한 것 같은데 형광등 탓인가 보다. 소변 색깔이 진해졌는데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한데 잠을 잘못 잔 탓인가 보다. 밥맛이 없고 자꾸 피곤한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 순간이 오거든 제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오전, 저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내미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간세포암, 2기, 세 글자, 두 글자. 그게 그렇게 짧은 단어들인데 읽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제 손이 차가웠는지 아내 손이 차가웠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2기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단계예요. 다행히 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암인데 다행이라니. 근데 그게 진짜 다행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수술도 못할 뻔했으니까요. 이전에 피로감이나 식욕 저하 같은 증상이 있으셨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한 1년쯤 됐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1년. 그 1년이 얼마나 무거운 시간이었는지 그 진료실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태식입니다. 올해로 65살입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27에 서울로 올라와 건설 자재 영업을 시작했어요. 발로 뛰는 영업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밥 먹고 술 마시는 게 일이었어요.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거의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일주일에 사흘은 마셨고 마시면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도 몸은 버텨줬어요. 50 중반에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좀 높다는 말을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술을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술을 좀 줄였습니다. 줄인 거지 끄는 건 아니었어요. 60살에 퇴직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술을 많이 줄였어요. 거래처도 없어졌고 억지로 마실 일도 없어졌으니까요. 한 달에 두세 번, 그것도 소량만 마셨습니다.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은 이미 그 30년의 기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한 걸 느낀 건 2023년 봄이었습니다. 유난히 피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워야 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게 낙이었는데 그것도 귀찮아졌어요. 그냥 나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퇴직하고 몸이 늘어진 거겠지. 아내가 걱정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나이 들면 다 이래. 별거 아니야.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여름이었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원래 밥을 잘 먹는 사람이었는데 밥상 앞에 앉으면 금방 숟가락을 놓게 됐어요. 고기 냄새가 역해졌고 기름진 음식이 싫어졌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반도 못 먹으니까 아내가 속상해했어요. 제가 입맛이 없는 게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해서인 줄 아는 것 같아서 저는 억지로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병의 신호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해졌어요. 누르면 뭔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더 심했습니다. 저는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했어요. 소화제를 사 먹었습니다. 좀 나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소화제로 간암 증상을 덮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호가 왔을 때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눈 흰자위가 좀 노랗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이 노란 건가 싶어서 불을 끄고 창문 빛으로 다시 봤어요. 그래도 좀 노란 것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 눈이 좀 노랗게 보여? 아내가 가까이 와서 들여다봤습니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형광등 때문인가 보지 뭐하고 넘겼습니다. 황달 증상이었습니다. 간이 보낸 마지막에 가까운 신호였어요. 저는 그것도 형광등 탓으로 돌렸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색깔이 이상했어요. 진한 갈색, 거의 홍차 색깔에 가까운 색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날 하루 물을 더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좀 연해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반복됐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진해지고 물 마시면 좀 연해지고 저는 그걸 수분 섭취량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를 봤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피부가 노래 보여요. 이번엔 아내가 먼저 알아챈 거예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뭔가 달랐어요. 피부가 평소보다 노랗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 가요. 오늘 당장. 이번엔 제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랐거든요. 이번엔 저도 느꼈어요. 이건 그냥 넘길 게 아니라는 걸.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바로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초음파를 보시더니 이번엔 CT를 찍자고 하셨어요. 검사들이 이어질수록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CT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이었어요. 아내랑 별말을 안 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그냥 멍하게 했어요.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세 포함입니다. 이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울음이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울었어요. 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기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암이 간 안에만 있고 아직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어요. 빨리 발견된 편입니다. 빨리. 그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을 방치했는데 빨리라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3기, 4기였을 테니까. 그랬으면 수술도 못했을 테니까.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간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피로감, 식욕 저하, 옆구리 불편감, 황달이 같이 온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증상들이 1년 전부터 있으셨다면 그때 오셨어도 됐을 거예요. 1년 전. 그 말이 진료실에서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간 절제술이었어요. 암이 있는 부위를 포함해서 간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은 재생력이 있는 장기라서 일부를 잘라내도 다시 자란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출장 중이었는데 바로 올라온 거예요. 아들이 병실에 들어오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옆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아파도 말 안 하시는 거 알긴 알았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말하잖아. 아들이 피식 웃더니 눈물을 훔쳤어요. 그 녀석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군대 갈 때도 안 울었던 녀석인데.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울렁거렸고 움직이면 수술 부위가 당겼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마음은 오히려 편했어요. 모른 척 하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숨기던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됐으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내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갔어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밥을 먹으면 잘 먹었다고 했고 조금 걸으면 잘 걷는다고 했어요. 별것 아닌 말들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몸이 말하면 들어요. 알았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수술 후 6달이 지났습니다. 3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필요하면 CT도 찍어요. 처음엔 검사 날이 무서웠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검사가 반갑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수술대에 누워봤더니 술이 별로 안 그리워지더라고요.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맛있어요. 오래간만에 밥 맛있다 소리를 했더니 아내가 어색하다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텃밭도 다시 나갑니다. 처음엔 조금씩, 이제는 꽤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상추가 올라오고 토마토가 열리는 걸 보면서 저도 이 땅처럼 다시 자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신호를 안 보내요. 그래서 이상이 생겨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특히 저처럼 오랫동안 술을 드신 분들은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간경화로 진행되고 거기서 암이 되는 과정이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 조용한 과정 속에서도 신호는 옵니다.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다. 밥맛이 갑자기 없어졌다.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고 불편하다. 소변 색깔이 진해졌다.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보인다. 몸이 붓는다. 이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간 관련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가암 검진에 간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세 이상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고위험군은 간경화 환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그리고 오랫동안 음주를 해온 분들입니다. 내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저는 검진을 받았더라면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귀찮아서 미뤘습니다. 3년을 미뤘어요. 그 3년이 2기와 3기의 차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걸리는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병원에 전화 한 통 하세요.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번엔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그 신호를 1년이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지금은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간 건강 체크리스트입니다.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이유 없는 심한 피로감이 계속된다. 식욕이 갑자기 떨어지고 밥맛이 없다.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거나 불편하다.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홍차색이다.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보인다. 복부가 팽만하거나 붓는 느낌이 든다.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있다. 국가암 검진 간암 검진 예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